반가워 얘들아. 다운쌤이야. 오늘은 내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제랑 관련된 분들을 내가 절대로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들어갈게. 알겠지? 이것이 수학이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인강 시대, 대인강 시대에서 인강 강사분들이, 특히 1타 강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의력이 제일 좋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강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학원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야.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메가스터디만 해도 수학은 뭐 현우진쌤, 강의 스타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김기현쌤, 국어는 뭐 강민철 선생님, 김동욱 선생님도 계시고 그지? 영어는 조전시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이제 제일 강의력이 좋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 그지? 대성마이맥도 이제 국어는 류대종쌤도 있고 김승리쌤도 있고, 수학은 한석원쌤, 배성민쌤, 영어는 이제 이명하쌤, 좋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잖아, 그지? 심지어 이제 동네 학원들보다 패스 값이 훨씬 더 저렴하고. 내가 예전에 이거 라이브를 했었지, 그지? 인강 활용법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강을 잘만 활용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내 전속 선생님으로 활용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굳이 1타 선생님만 고집하지 않더라도 패스만 충분히 잘 활용하면은 나한테 어울리는,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학원들은 여전히 건재하지. 아니 좀 신기하지 않아, 얘들아? 아니,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1타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동네 학원이 아직도 잘 살아있잖아, 그지? 자, 분명히 이 얘기는 동네 학원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공략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럼 동네 학원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들아? 너네가 동네 학원의 장점을 쓸 때는 쓰고 인강한 장점을 쓸 때 쓰고 이럴 거 아니야. 동네 학원의 장점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내가 한번 뽑아봤거든. 자, 첫 번째, 각 학교의 내신 대비는 진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자, 두 번째,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학부모분들이 대다수로 계시는 거. 나도 얼마 전에 앞에 카페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게 무슨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 이러고 계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아직도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세 번째,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 자, 네 번째, 공부를 안 해도 학원을 다닐 수 있다. 이건 장점이자 진짜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 우선 내신 대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인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신 문제들을 모두 다 커버하기가 힘들거든. 특히 어떤 학교에서 쓰는 문제집을 약간 숫자만 바꿔서 낸다거나 지역적인 구문이나 지문 같은 거 가지고 만드는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가진 학교 내신 문제에 대한 데이터, 출제 담당 선생님의 이제 성향 파악까지 끝낸 동네 학원들을 전국 상대로 장사하는 인강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네 학원들은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어떤 책을 자주 쓰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학교 선생님 새로 오셔도 중간고사 딱 한 번만 쳐도 이 선생님 어떤 책 많이 참고하는구나 분석하는 학원들도 되게 많잖아, 그지? 아무래도 내신 대비의 강점이 있는 건 팩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걸 아직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많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8, 90년대 고등학교 다닌 부모님들은 인터넷의 이제 학습의 효과, 효율성에 대해서 크게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본인이 인강의 자체로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늘고 있지. 근데 이분들은 약간 반반인 것 같아. 이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할 때는 뭐 메가나 이투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긴 하거든. 뭐 너희가 아는 분은 이제 뭐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님이지, 그치? 그분 말고 이범 같은 이제 0세대 인강 강사들 이렇게 하는데 뭐 0세대 1세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을 직접 들었던 세대니까 효과를 본 분들은 인강에 대해서 효과를 인정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되게 비싼 인강이었거든. 막 인강쌤 하나 듣는데 막 200만 원 막 이렇게 했었어, 그 당시에. 그 비싼 인강을 사놓고 알트 탭 눌러가면서 그 당시에 게임 뭐 리니지나 뭐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거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좀 약간 그 당시에 좀 인싸셨어, 버디버디를 막 쪽지하시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본인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인강으로 공부할 수 없다, 현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동네 학원의 장점이 드러나는데, 부모가 안심하고 애를 그냥 맡길 수 있다는 거야. 안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학원이라는데 그냥 보내만 놓으면은 그냥 뭐라도 가르치고 배워오겠지. 주말에 애가 집에 있으면 우리 새끼는 맨날 노는 것 같아. 공부 좀 하다가 딴짓 좀 하면 엄마가 막 문 열고 막 또 핸드폰 하니 이러잖아, 그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애가 맨날 노는 것 같고, 인강 듣는다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막 얘가 인강을 듣는지 막 롤을 하다가 내가 공부 하나 딱 들어가면은 키보드 소리 막 불어난 거야. 일단 학원에 보내놓으면은 안심이 된다는 게 핵심이지, 그지? 타가수 느낌? 약간 그 K 태권도장 같은 느낌 있잖아. 태권도장에 너네가 태권도 배우러 가는 게 사실 아니잖아. 약간 그 인싸 문화, 그치? 물론 태권도도 하지만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태권도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놀고 막 알아서 막 몇 시간 막 애들 기운 다 빼주고 집에 보내주면 부모님 얼마나 행복해. 막 MT도 막 하고 막 사격 막 자세 막 그 짤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서 동네 학원의 마지막 장점이자 단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데, 동네 학원은 공부를 딱히 안 해도 다닐 수가 있어. 아니 내가 100점을 맞든 뭐 1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동네 학원은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지. 100점이 맞으면은 뭐 학원 로비에 학교명이랑 내 이름 걸어줘가지고 최상위권 반에서 이제 가장 강의력 좋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거고. 내가 10점 받았으면은 근데 그렇게 해도 학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잘리지는 않잖아? 안 한다고? 말로 그렇게 하는 학원들은 가끔 있지. 말로만. 너네 공부 안 하면 잘린다는데 너네 진짜 공부를 안 해서 잘리는 학원 많이 본 적 있니? 거의 없을걸?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동네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ATM이야. 동네 학원의 장점이다 단점이 이제 공부를 안 해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학생이면은 빨리빨리 다른 길을 찾게 하거나 맞는 다른 학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원을 일단 붙잡고 보지. 여기 뭐 학원쌤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처음 말했다시피 내가 막 비하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리얼 팩트야 진짜. 당연한 거긴 해. 학생이 한 명 빠져나가면 일단 학원에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동네 학원의 특성상 한두 명 빠져나가면 어느 순간 우르르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수강생 방어를 위해 노력하게 되지. 지금 학원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지금 두 분 다 공감하고 계죠. 내가 옛날에 잠깐 대치동 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 애 공부 안 해서 잘랐어. 바로 원장이 나한테 개지랄을 했었어.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되게. 수강생 방어라고 진짜 해.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인터넷 바꾸려고 하면은 인터넷 회사에서 고객님 지금 이거 안 바꾸시면 저희가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생의 공부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문제지. 공부를 안 해도 다닐 수 있는 학원에 이게 면학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학원 선생님들도 자르면 뭐 카페에 글 올라온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되게 멍청한 생각 아니야? 봐봐 생각해봐. 강의 시간에 자고 막 딴짓해도 막 제지를 안 해. 아니면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학원에서 유의미한 성적 향상이 될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부 안 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학원이 아니지. 최상위권 반은 열심히 하겠지. 잘리는 자녀가 있는 반은 그런 반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반에서 성적 향상, 뭐 고득점이 가능할까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학원만 돈 벌고 학생은 딴짓하다가 시간 날리고 학원은 돈 날리는 꼴인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케이스야. 이런 단점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점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쌤들도. 근데 이거 인정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인간과 동네 학원 강사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 실력 가지고 하는 거라서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뭐 언제부터 뭐 논란 신경 쓴 사람이야, 그지? 그냥 나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물론 이제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 선생님들도 계셔, 그지? 또 내신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막 수능 유형별로 정리해서 스킬 막 연마시키고 빌드업 막 하시는 대단한 분들 많은데 근데 그분들은 동네 학원에만 있지 않는다고. 더 많은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게 보통 자리를 옮기시지. 이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공교육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발령받은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수업하든 아니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수능 특강 막 EBS 틀어주고 그러든 어차피 월급은 그 봉급 표대로 똑같이 받거든. 근데 사교육은 아니잖아, 얘들아. 사교육 학원 강사는 연구하고 강의력을 키우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본인 몸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잖아. 동네 학원에서 있어도 본인 체급이 커지면은 소문이 무조건 나잖아, 그지? 동네일수록 더 빨리 나잖아. 그럼 이제 동네 학원의 선생님들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가고 지역에 있는 대형 학원으로 스카우트 되고 인강사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스카우트 되고 뭐 러셀 같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강 본사로 스카우트 되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사교육 강사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반대로 동네 학원에 계속 남아 계시는 선생님은 첫 번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욕심이 별로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까놓고 말해서 실력이 없거나 이건데 이 세 케이스 모두 계속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쇼앤프로브 해야 되는 인강 강사들에 비해서는 강의력, 체급, 뭐 레벨 이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지. 그치? 아무튼 이런 동네 학원을 고를 때도 장단점을 생각해서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봐. 당장 내신 대비가 급하면 이제 제일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이 훌륭한 선택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수능 대비 아니면 뭐 기초부터 진짜 해야 될 때는 뭐 그냥 당연히 나한테 잘 맞는 검증된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똑같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아내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강 선택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라이브로 진행했던 프리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영상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수학이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다음 주제로 또 이야기하도록